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최근 의료 공백에 우리 국민이 스스로 내린 조치, 아프지 말자. 버스 파업에 내린 조치, 다니지 말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물가엔 사지 말자, 먹지 말자, 잠이나 자자. 이 와중에 정치권에선 여전히 대화 대신 대파. 그냥 웃습니다. 그냥. 3월 2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첫 번째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용진이 형 사라졌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용진이 형 어느 동네 사는 형이에요? 네, 자칭 타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용진이 형인데요. 이분 특히 SNS상에서 아주 화제의 인물입니다. 아하! 영상 보시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 앞에서요 아주 능숙하게 웍을 돌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이 남성 바로 용진이 형입니다. 아하. 또 스타워즈의 모습을 하고 광선검을 휘두르며 아이와 놀고 있는 이 사람도 역시 용진이 형입니다. 어허. 이번에는요 사자의 탈을 쓰고 어이구. 야구 응원가를 열심히 부르기도 합니다. 어허. 역시 용진이 형의 모습입니다. 아하. 우리가 아는 이 용진이 형,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그 용진이 형이군요. 근데 사실 이 모습, 이 영상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특히 또 저 영상들은 본인이 직접 용진이 형, 정용진 회장이 직접 올린 건데, 그런데 보세요. 저 영상들 많이 친숙한데 왜 지금 용진이 형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가요계의 테스 형이었다면 제게에는 용진이 형이었다 아하. 이런 말도 있는데 언제 봤다고 형이야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 형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그러냐? SNS를 통해서 대중들과 친하게 소통해 왔던 거죠. 네. 그 팔로워만 무려 84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대중들과 가감없이 본인의 얘기를 꺼내고 소통해왔던 용진이 형이 어제 돌연 SNS에서 극히 일부의 컨텐츠만 남기고 대부분을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해버린 겁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예전에는 진짜 본인이 막 올리고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용진이 형, 정용진 회장이. 근데 왜 갑자기 게시물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막 몇 개가 사라지고, 혹시 이거 누르다가 이거 허접해서 손가락질을 잘못 누르고 그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신분상의 변화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업적인 어떤 상황적인 측면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SNS 활동에 약간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국내 재계 오너 가운데 정용진 회장은요. 유난히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 회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일명 소통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는데요. 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 SNS에 하루 건너 하루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고요. 많은 날에는 하루에 서너 개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허. 저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뭐 꼭 기업 홍보나 활동에 관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적인 게시물들도 그러네요. 많이 올렸거든요. 네.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는 거라든가 아내의 어떤 공연 소식이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은 야구나 골프, 반려견 다양한 주제의 일상적인 게시물 많이 올렸는데 네. 왜 지우고 사라졌을까? 시점을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왜요? 같습니다. 정용진 회장 지난 8일 신세계그룹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18년 만에 무려 18년 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들어서요. 신규 게시물을 한 건도 올리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올린 일본 야구장 방문 또 온누리 교회 예배했던 게시물 이런 것들도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승진한 지 20일 만에 게시물이 아예 대거 삭제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통왕 SNS에 진짜 막 게시물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많으면 서너 개씩 올렸던 그런 소통왕 이 정용진 회장이 왜 하루아침에 게시물을 싹 지우고 게시물도 올리지 않고
잠적 이 SNS상에서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최재문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승진을 했잖아요, 회장으로. 네. 근데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올렸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면 오너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들 외에 논란이 되는 영상은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은 그건 없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멸치와 콩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회사의 오너가 리스크에 빠지게 되면 회사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때는 또 그 신세계의 그 자회사 운영하는 회사들이 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본인이 회장까지 됐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작동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가 대형 마트에서는 지금 현재 1위거든요. 매출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난해 사상적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요? 46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희망퇴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본인이 올린 어떤 SNS 글이나 아니면 이런 것, 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해서 회사에 더 많은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SNS 활동을 좀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이 SNS로 그동안 정용진 회장과 지금 회장이니까 정용진 회장과 소통을 해왔던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나 회장이나 다 오너 측에 속하지 부회장 때는 막 하다가 갑자기 회장 됐다고 게시물 싹 지우고 뭔가 이 그룹 경영에 전념하겠다? 이게 이런 의미일까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래서 제가 부대변인 했던 사람으로서 아하. 부자 하나가 상당히 무게감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 역할에 보다 엄중하게 임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정용진 회장은 3대째 이어지는 기업인이기도 하죠. 이병철 회장의 그 막내딸인 이명희 명예회장의 아들이죠. 장남인데. 근데 이제 기존에 사실 기업인들 하면 굉장히 그 사생활이 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할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용진 회장의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과 친숙하면서 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관심의 대상 또 주목이 되는 대상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과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까지를 표출하게 됨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도 아우 저런 얘기 왜 하지 회사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쟁이 심할 뿐더러 중국발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뭐 무섭게 몰아닥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부자 뛰고 회장직에 임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좀 개인 SNS 활동 같은 것을 좀 접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로 바뀌기는 했어요. 본인 그래요? SNS가. 네. 그리고 모두 사라졌던 게시물들을 한 23개 정도는 다시 오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댓글창은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와 같은 그런 활발한 SNS 활동이나 소통 같은 것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안 일가인 이재용 회장은 또 SNS 같은 거 가끔 올리기도 하잖아요. 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가끔 SNS 올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지금 정용진 회장도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또 고심이 클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도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형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언니가 나오네요. 이거 진짜 무슨 일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번에는요, 관종 언니가 등장합니다. 사실 관종이라고 하면 관심 종자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아하. 얄밉다, 약간은 보기 싫어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릴 관종 언니는 좀 다릅니다. 밉지 않은 아주 선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지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언니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 소속인 임성철 소방장은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아이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네.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어제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 임성철 소방장의 동료 소방장으로 추정되는 분의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순직자 유족 지원 결과 문서를 봤는데 각 시도별로 동료분들 또 여러 단체와 개인 기업에서도 참 많은 기부를 해주셨다 감사하다라는 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덧붙여졌는데요. 뭔데요? 조의금 명단에서 밉지 않은 관종 언니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글을 남긴 겁니다. 아니 보통 게 이 기부, 어떤 또 지원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이제 순수한 뜻도 있지만 그 순수한 뜻 더하기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부했습니다,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보통 밝히기 마련인데 이분은 보세요.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실명은 안 밝히고 저렇게 기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리신 소방관분은 이 사연을 전하면서 밉지 않은 관종 언니를 찾고 싶으시는 뭐 이런 건가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찾았다고 해요. 검색을 다 해봤다는 네? 거예요. 이 동료 소방관이 직접 한번 찾아봤더니 방송인 겸 가수 이지혜 씨의 유튜브 채널명이 바로 밉지 않은 관종 언니였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저도 이 채널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지혜 씨의 털털한 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재밌는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이 동료 소방관이 이지혜 씨를 봤다는 거예요. 네. 참 정이 가고 진짜 친근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부까지 해주니까 더 감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제주 동부소방서 고 임성철 소방교 유족 조의금 명단 봤더니요. 하단부에 이지혜 씨가 본인 명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 이름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이 이름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내역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서처럼. 저 밉지 않은 관종 언니가 이지혜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었대요. 채널 이름. 근데 사실 조금은 의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관종 언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이채롭지만 그만큼 또 자신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부를 하게 됐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좀 공개를 할게요. 거의 3개월의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하다. 맨날 자꾸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 사랑으로 얻은 이 유튜브 조회수 수익금을 다 기부를 할 건데 3,689만 원 나왔죠. 반올림 했습니다. 여러분 4천만 원. 아, 짜치죠? 우린 이상의 홀수가 좋아. 자, 그래서 5천만 원. 끄지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되게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또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해서 헬리야. 조심해 항상.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우리 소방관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소방관 분들을 위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 바로 그러면- 실시간 입금을 할게요. 처리 중이다. 이거 바꿀 수 없어. 동상. 동상 완료. 아, 보여줘야 된다. 실제로 물론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그러시겠습니다만은 기부하게 된 배경, 그 의미 그리고 실제로 기부하는 과정까지 막 실제로 다 보여주니까 뭐 신뢰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인이 운영해서 얻은 이제 그 조회수에 따른 수익금이 3,6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본인의 돈을 합쳐서 5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중에 2천만 원은 아이들 이름으로, 지금 아까 아이들 2명이 보였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을 대한소방공제에 기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뭘까요? 이 기부금 중에 1,000만 원은 임 소방장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아마 그 1,000만 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유족들에게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방송에서 많이 봐서 친숙하긴 하지만 이지혜 씨가 이렇게 남몰래 선행을 하고 있었네. 놀라신 분도 계신데 그 놀라우신 분을 대박 사건 더 놀라운 게요. 오늘 출연하신 안진용 기자님 오늘 직접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대박 사건. 네, 조금 전에 이지혜 씨 만나고 오는 어머나! 길인데 사실 이지혜 씨가 이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인터뷰를 요청받았는데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일로 만났다가 하필 뉴스파이트에서 이거를 다룬다는 걸 알고서는 이지혜 씨가 기꺼이 본인이 왜 기부를 하게 된 얘기를 했는데 아하. 누군가는 이렇게 소방관의 순직 소식에 이어서 본인이 좀 화제를 틈탄 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지혜 씨는 한 4년 전에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소방관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본인이 느낀 건 소방관들이 정말 남을 위한 목숨을 걸고선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또 그 끝에는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최고의 전문직 중 하나가 소방관인데 이 소방관이 어떤 전문직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오늘 이재 씨가 또 덧붙여서 한 얘기는 본인이 또 뉴스에 이렇게 다뤄지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용진 회장 다음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기꺼이 본인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또 특유의 농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좀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더 감동인 게 늘 자신을 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신다는 게 참 또 귀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앞서 그 영상 보시면 김현진 평론가님 물론 남편분과 이렇게 단둘이서만 조용히 기부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방법이지만 아이들, 왜냐면 저 영상을 이제 두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좋은 귀감, 교육 자료가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살아있는 교육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를 보게 되면은 저절로 교육이 그러네요.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재 씨는 201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군 세무사인 문재환 씨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 동반으로 나가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또 저희 MBN 현역 가왕에도 심사위원단 판정단으로도 그렇죠. 또 나오시기도 하고 돌싱글들 때 패널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셨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지혜 씨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활 같은 것을 가감 없이 소탈하게 솔직하게 이제 공개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아. 또 특히 두 딸이죠. 테리랑 엘리. 얘네들이 이제 유치원 보내고 뭐 이런 거, 뭐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나와 다름이 없구나라는 이런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아이의 엄마지만 본인이 이제 시집 가서 아기 낳고 보니까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요. 예,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왜 어른이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이제 엄마의 입장이 되고 나서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이지혜 씨의 어머니가 한 25년, 30년 넘게 보쌈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엄마들은 뭐 선생님 막 이러는데 왜 우리 엄마는 보쌈집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 그렇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더 자랑스러운 그렇죠. 엄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재 씨 본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긴 합니다만 밉지 않은 관종 언니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시면 안진용 기자님 진짜 미운 구석이 없죠? 어떤가요? 일단 미워할 수 없는 게 뉴스파이터의 애청자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특히 이지혜 씨 어머니께서 앵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프로그램 보실 줄 아세요. 역시 대박 사건입니다. 네네. 말씀하셨네. 네, 이런 사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네네네. 네, 이지혜 씨는요 벌써 26년 차 연예인입니다. 어. 원래 걸그룹 가수의 일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방송인 MC에 가깝죠. 이분이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도 한 5-6개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간간히 저렇게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눈에 많이 띄고 조금 부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지혜 씨를 응원한 이유는 정말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걸 직접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지혜 씨가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탄 거죠. 어머나. 사실 평생 살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한 번도 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내돈내산이라고 해죠. 이지혜 씨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 비행기를 탔다고 하니까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과연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모습일지를 즐겨봤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네. 퍼스트 클래스를 탑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뭘 알아야지 이거 누리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잠 다 깼어 지금. 여러분 대박 미쳤어요. 먹을 거 민트 이런 거 다 공짜겠죠?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나 봐요. 이거 다 가져갈게요. 개인 바예요. 오 자동이야. 대박. 해비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섞어 먹는 건가? 대박이다. 대박.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다가 순간 가족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자 이렇게 저는 잘 준비를 합니다. 위에 보면 반짝반짝거려. 잘게요. 굿나잇. 부러워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아이고 자랑하려고 올려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앞서 내돈내산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누려라. 떠나라. 충분히 이지혜 씨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뉴스파이터 애청자시니까 나중에 뉴스파이터 꼭 한번 나와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소식 잘 봤습니다. 자, 흉악범도 아닌데 개한테 테이정을 쏜다. 이게 레알입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달 27일 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112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은 개가 사람을 물었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아니라 개였습니다. 몸무게가 무려 40kg에 달하는 어머나? 대형 견이었는데요. 시민을 위협하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네. 잡을 거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잡을 거 없어요? 지금 뭐 묶어. 얼른. 아버님 얼른 나가시고 얼른 나가세요 아버님은. 나가서 찍어 소방관님 잡아주세요.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다급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큰 개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만약에 테이저가 없었다면 3단봉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경찰분도 위험할 뻔한 순간이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견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키운 믹스견으로 확인됐었거든요. 평소에 먹줄을 하고 키우는 개인데 사건 발생 당시 개가 그 흥분을 막 해가지고 그 먹이 주는 할아버지한테 달려들면서 목줄이 끊어져 버렸나 봐요. 그래서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목과 머리 부분을 물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출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랑 손주가 있었는데 손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조를 했고 다행히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충격적인 게요. 10년 동안 기르던 개한테 지금 공격을 당했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10년 동안 길러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런 상황이 더욱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 이미 70대 할아버지는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상태였고요. 세상에. 가족들도 옆에서 어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소방 구조대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워낙 긴박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준비를 했고요. 장전하던 그 찰나 곧바로 저 개가 달려들었고 그때 재빨리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짧은 순간에 경찰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신속히 대피를 시켰고요. 피해자는 구급대, 대형군은 소방구조대에 안전하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주인분께서 70대 어르신입니다. 공격을 당한 부분이 급소 부분이에요. 목 부분이면 목 부분 세상에. 그런데 저 대형견의 목줄이 김현주 평론가님 어쩌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대형견이다 보니까 목줄 자체를 굉장히 두꺼운 걸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보다 한 2배, 3배 두꺼운 목줄, 로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마 오래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힘이 가해지니까 순간적으로 끊어졌던 모양입니다. 개가 몸무게가 40kg에 이르다 보니까 먹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에서 동물적인 본능이 아마 발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일시에 이 목을 당기면서 목줄이 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저 대형견의 몸집이 얼마나 컸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분이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생각을 준비를 했긴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니 놀라긴 놀랐는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2주 정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제 퇴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랑은 통화했거든요. 이렇게 경찰관이 또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출동해 주셔가지고 제압해 주셔서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감사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할머니께서도 얼마나 또 감사할 거예요. 그 경찰분이나 소방관분들 더 늦게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테이저건 이번 영상 보시면서 최지봉 교수님 많은 분들이 테이저건은 흉악범 제압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흉포한 동물에게도 쓸 수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경찰에게 지금 지급된 게 테이저건 뿐이어서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테이저건 이제 맹견, 멧돼지 이런 그 동물들,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들을 잡을 때도 제압할 때도 테이저건을 발사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마취총 많이 알잖아요. 근데 마취총 어디에 보급이 돼 있냐면 소방청에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소방 구조대는 마취총을 사용하고요.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물을 포획할 때 이제 보통 그물총이라고 해서 그물을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경찰에게 보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경찰들은 말한 저런 상황이 되면 테이저건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는 아까 인터뷰한 그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계속 숙련되게 훈련한 그 훈련의 연습이 결국 안전하게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테이저건 발사를 통한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 대형견에게 물림 피해를 당하신 그 주인분 70대 어르신입니다. 그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셔서 정말 본인도 위험에 빠질 뻔한 그런 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여수 봉산파출소의 전현용 경사님과 또 함께 현장에 출동해 주신 소방관 대원분들께 정말 진심의 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 대형견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혹시 다른 뭐 이렇게 나무라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 대형견도 사랑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로고송 빼놓을 수 없겠죠. 민주당의 선거 로고송이 나왔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홍길동 1번 믿어줘요. 1번 홍길동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이제 1번 믿어요. 4월 10일은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0일은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0일의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네, 저렇게 또 이제 가사를 원래 노래 가사를 또 개사해서 또 이렇게 선거에 맞게 제작했는데 앞서 국민의힘은 좀 일찌감치 로고송 제작해서 발표했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지금 국민의힘 가슴 속에 큰 꿈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가 국민의힘 손잡아. 들어보면 여야 모두 트로트 노래는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저걸 오늘부터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흥을 돋는데 어떤 정치적 축제를 만드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딱 여기 그래요? 한정된 시간에만 틀 수 있고요. 아, 밤늦게는 못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져 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로고송은 이경의 칼퇴근, 김호중의 너나 나나를 개사해서 하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로고송은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영탁의 폼 미쳤다를 개사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또 저런 게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또 영향을 줄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하다 이거요. 이 제목은 간장공장 그것처럼 잘 가대요. 수소 도난 사건 이거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안지용 기자님?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다양한 도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바로 영상으로 보시죠. 불 꺼진 연구소 안입니다. 창문 사이로 갑자기 검은색 우산이 쑥 어머, 나옵니다. 깜짝이야. 그리고 나타난 남성.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왔고 이내 CCTV 화면을 저렇게 우산으로 가립니다. 어머나? 우산을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남성. 연구실과 현관을 왔다 갔다 약 1시간 40분 동안 어머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네. 침입한 남성이 훔쳐간 것은 그 이름도 생소한 C수소 정액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발음도 발음조차 어려운 이 C수소 이거 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씨를 받기 위해서 기르는 수소를 씨수소라고 좀 그래요. 명쾌하신데요 발음이. 어허, 네. 근데 그 씨수소에서 채취한 정액 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우 중에서도 번식 성적이 뛰어나고 그다음 비육 성적이 뛰어난 소의 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이걸 계속 이제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확산하기 위해서 이걸 보관을 해요. 그 씨수소에서 채취한 정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소가 길러지는 것보다 슈퍼소라 그래서 훨씬 이제 성장력도 잘 되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은 그런 소가 양성되게 이른바 되거든요. 혈통 좋은 그렇죠. 그런 소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액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소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만 판매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반인은 거래를 못하게. 네. 근데 이게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를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수소의 정액을 받아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청하고 비공식적으로 신청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얻어내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좀 사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는 약 50만 원, 100만 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게 되고 그게 경쟁률이 100대 1이다 보니까 구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게 거의 50에서 100만 원을 판매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거다 보니까 앞서 CCTV, C수소 이걸 그냥 훔친 거예요. 앞서 영상 보면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장수군의 한 축산연구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30대 남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요. 약 100분간 C수소 정액을 260여 개나 훔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시가로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요. CCTV 분석을 통해서 범행 일주일 만에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요. 훔친 정액 중에 60여 개를
개당 150만 원에 주변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또 이 남성이 축산업계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한우 계량이나 우량 씨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쩐지 이걸 잘 알다 보니까 저걸 또 훔치기까지 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마냥 빵당한 일만 아닌 게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다면서요. 그렇죠. 지난 6일에 전북 장수뿐만 아니라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산 농가에서도 이와 똑같은 도난 사건이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농가에서는 이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이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농가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 60회분 도난 당한 이 총액이 세상에. 1천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범인은 지금 또 잡혔을까 지금 궁금해요, 허준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어머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폐쇄회로 TV, 그러니까 CCTV가 없어서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씨수소 정액 일반인이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미뤄봐서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소유일 것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냉동 보관된 씨수소 정액 300여 개 중에서 특히 상품성이 좋은 일부만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걸 알아보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는 거죠. 아하. 그렇게 이런 인기 씨수소 정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인기 보증 씨수소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아하, 보니까 네. 이게 근친교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근친교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는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이 처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뭔가 또 관련된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일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 반드시 잡아내기 바랍니다.